più tra i farfalloni. 오늘은 손 도형화를 좀 해볼 겁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요건데 손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요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손 등부터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의 가장 기본형은 약간 2분의 1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2분의 1 지점이 가운데 손가락의 너클 부분에 이제 딱 맞는 뭔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손을 편 상태에서는요, 요 중간 부분 너클 부분을 좀 기준으로 두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아치형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의 모양을 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클 부분에서 손목 라인으로 모이는 느낌으로, 그리고요 엄지손가락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손가락들이랑 다른데요, 다른 손가락들은 마디가 3개예요. 근데 엄지손가락은 이제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약간 아치형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조금 더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마디 정도, 이 끝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한 마디 정도 아랫부분에서 이제 아치형이 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요 너클 부분을 이제 또 뺀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삼각형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손가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보통 잡습니다. 왜냐면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어서, 네, 기준으로 잡고요. 보통 길이감은 1대 1대 1.2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가 제일 좀 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짧은 길이감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등분 한 다음에 맨 아래만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얘를 이제 기준으로 아치형을 돌리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2등분, 나머지 손가락은 3등분이죠. 우선 맨 끝에서 돌리면 되는데, 우리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이 제일 좀 짧아요. 엄지손가락이랑 비슷한 길이거든요. 새끼손가락의 길이감을 생각을 하면서 그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새끼손가락의 길이감을 엄지손가락에도 똑같이 적용을 좀 시켜주면서, 엄지손가락은 마디가 2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디에서 이제 아치형을 적용을 시켜야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그 사이즈는 나온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형태들을 잡아 나가시면 되거든요. 하나씩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네, 우선은 너클의 모양을 좀 잡을 건데요. 너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우리 주먹을 보면 아시겠지만 뼈가 튀어나와요. 주먹을 쥐면은. 근데 손을 펴면은 이제 힘줄이 튀어나옵니다. 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뼈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하면은 힘줄이 그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힘줄이 튀어나올 때는 이제 뼈 위로 튀어나오고, 뼈가 튀어나올 때는 이제 힘줄이 늘어나면서 이제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쥘 때는 너클이 튀어나오고, 주먹을 펄 때는 손목 부분에 이 힘줄이 튀어나온다는 거.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하나로 좀 합쳐진 모양을 이런 식으로 도형화해서 그린 거예요. 6면체 형태로.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한 7, 80도 정도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너클 부분은 바깥쪽을 보는 각도로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둥근 형태, 안쪽은 이제 육각형 형태. 그리고 얘가 이제 손목으로 이제 딱 모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목의 한 요쯤에서 이제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손가락을 그릴 건데요. 약간 손가락이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생긴 손가락 장갑을 하나씩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손톱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손가락 장갑을 하나씩 끼운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너클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끝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네. 그리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는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본인 손가락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갈퀴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통 이렇게, 보통은 둥근 형태인데, 디귿자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림 그릴 때. 그 옆에 손가락들이랑 그 입체감을 조절을 할 때, 이제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을 이제 좀 만들면서 들어가야겠죠.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은 이 올가미 툴 같은 걸로 좁히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좁히면 됩니다. 디지털 작업을 하면은 수정이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막 길이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스케치에서 바로바로 가져와가지고. 네, 그 옆에 손가락도 봅시다. 그리고 두께감은 이제 엄지손가락이 제일 두껍고, 가운데 세 손가락이 이제 중간이고, 새끼손가락이 제일 얇은, 이렇게 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두께.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지손가락은 근데 다른 손가락이랑 다르게 마디가 두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톱은 약간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라서 손의 이제 입체감이 이쪽은 직선형에 가깝고 이쪽은 곡선형에 가까운 이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두께감은 손가락들 중에 제일 두꺼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붙여봅시다. 손바닥을 보시면은 본인 손바닥을 좀 보시면 우선은 엄지손가락 쪽에 지방 패드가 있어요. 여기 근육이랑 이제 지방이랑 이런 것들이 물려 있어서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둥근 형태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봅시다. 손목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약간의 곡선형으로. 네, 그리고 손등으로 오셔서 그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을 붙여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땡땡하게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 올라오시죠? 그래서 이 부분의 형태를 또 묘사를 해봅시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도 물갈퀴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오셔서 새끼손가락 쪽에 보시면은 그 새끼손가락을 한번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시면은 그 새끼손가락 옆에 이 부분이 접혀서 볼록하고 튀어나오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주먹 쥘 때나 혹은 새끼손가락이 접히는 형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두 갈래를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래서 얘도 이제 손목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혹은 얇아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갈퀴 부분의 라인을 나눠 봅시다. 물갈퀴 부분의 라인을 이렇게 나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 마디를 나누기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손톱이랑 마디를 나누면 되는데 그 손톱 그리실 때는 손 끝에 2분의 1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톱은 손끝에 2분의 1 정도 사이즈. 마디는 1대1 대 1.2 정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의 기본형을 좀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도형화된 상태로 저희가 그리기는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릴 때는 요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실제로 그릴 때는 요 겉에 있는 것만 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컬러가 들어간 부분을 빼고 겉에 있는 부분만 그리게 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이제 컬러는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손바닥을 그릴 건데요. 얘는 우리가 다시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요 친구 복사해서 띡 가져와가지고 속 안에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겉에만 좀 따라 그리거나 그러면 되겠죠. 저는 겉에를 따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손 등에서 볼 때는요 물갈퀴 부분이 저 뒤에 보였어요. 근데 손 바닥에서 보면요 요 물갈퀴 부분이 앞으로 보이거든요. 요 부분이 본인 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바닥에서 볼 때는 요렇게 이어집니다. 손 등에서 볼 때는 저 뒤쪽에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손 바닥에서 볼 때는 얘가 이제 앞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 등에서 볼 때는요 손가락이 비교적 길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가락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등에서는 손이 되게 길어 보여요. 손가락이. 근데 손바닥에서는요 손가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가락처럼 보여가지고
비교적 짧아 보입니다. 손가락이.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실제 길이는 똑같은데 시작점이 어디인지 조금 다르게 보여서 길이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긴 손가락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제 손등이 보이도록 포즈를 취하면 되겠죠. 이런 이제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새끼손가락 접히는 부분 기준으로 일자로 쭉 들어옵니다. 본인 손가락에 손금 부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갈 건데 얘를 이제 하나로 이은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얘를 하나로 이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엄지손가락 쪽 패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쪽 패드는 얘도 마찬가지로 손금 라인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 쪽 패드는 따로 안 그려도 되겠죠. 다른 손가락들은 손톱이랑 너클이 안 보여요. 근데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한 7, 80도 정도 돌아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주 미묘하게나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톱 입체 조금이나마 묘사를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손가락에 마디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손등과 손바닥을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고요. 손을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약간 2D 형태의 손을 이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손에 아무 힘도 주지 않고 그냥 쭉 펴놓은 상태. 꽤 그럴싸하죠. 네, 요번에는 요거를 좀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본인 손이 이제 제일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본인 손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손이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족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짚거나 혹은 뭐 던지거나 이런 거에 되게 특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하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도 쓰고 이런 거죠. 손은 이제 가동 범위가 넓은데, 그래서 우리 손등을 보시면은 이제 뼈가 5갈래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손가락으로 얘네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치형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쭉 놔둔 상태, 중간 상태일 때는 손가락을 정면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약간의 아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그리고 엄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손등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아치형이 되겠죠. 급격한 아치형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손가락을 이제 쭉 펴서 엄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을 거의 일직선으로 만들면 손등도 거의 평평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 손등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손등은 이제 이 평평한 거 이상으로 꺾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안쪽으로만 꺾이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에 가동 범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의 이제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 손가락이 보시면은 실제로 만져보시면요, 손등은요 되게 딱딱해요. 힘줄이 바로 만져지고 뼈가 바로 만져집니다. 손등 부분은. 손바닥 부분은 이제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하고 힘줄이나 혹은 뼈 같은 게 거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애초부터 손등 쪽은 거의 직선형의 선을 쓰고 손바닥 쪽은 곡선형의 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면화로 이렇게 면치기를 하고 이렇게 뭐 질감 표현 같은 걸 안 해도 그래도 이미 선화 단계에서부터 단단한 면이랑 부드러운 면이 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건데, 손 등 부분은 이제 직선형으로 이렇게 딱 그려서 단단한 느낌을 주고, 손 바닥 부분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그려서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에서 이제 힘줄이랑 이어져 있는 단단한 부분이 있고, 뼈랑 붙어 있는 단단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근육이나 아니면은 지방층이랑 이렇게 붙어서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화 단계에서부터 좀 예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엄지 손톱이 다른 손톱 4개보다 한 80도 정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각도를 좀 설명한 그림입니다. 요것도 시간 되시면 한번 그려보시면 좋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손가락 접히는 각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손은 아까 말했듯이 손 등 쪽이 이제 뼈랑 가깝고 손 바닥 쪽이 이제 말랑말랑한 지방층과 근육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꺾일 때는요, 손 등 쪽을 기준으로 이제 길이가 유지가 됩니다. 손 바닥 쪽은요, 손가락을 이제 접을 때 손 바닥 쪽은 길이가 줄어들고 손 등 쪽이 이제 길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감이 손 등 쪽에서는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손 바닥 쪽에서는 이만큼 길었던 애가 이렇게 짧아지는 거고, 이만큼 길었던 애가 이렇게 짧아지는 거고, 이만큼 길었던 애가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손가락이 움직이는 관절은 손 등 쪽을 기준으로 접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손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손톱은 마지막 손가락 마디의 2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끝부분이 둥근 모양,
요렇게 둥근 모양. 그리고 입체가 위로 아치형인 모양. 요렇게 위로 아치형인 모양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인데, 그래서 제일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게 바로 캡 모자입니다. 캡 모자. 그 야구 모자 있잖아요. 스냅백 말고. 보면은 챙 자체도 곡선형이고, 그리고 챙의 각도도 이제 아치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손톱의 모양이랑 제일 비슷한 형태를 좀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각도에서는요, 손톱 뒷부분이랑 밑부분이 모두 보이는 그런 각도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손톱은 손살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살보다 이렇게 안쪽에 한 층 정도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에 어떤 리듬감 같은 걸 주시면은 훨씬 더 그 입체적인 느낌의 손톱을 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손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인 손목을 한번 보세요. 아마 손바닥에서 볼 때의 손목이랑 손날로 했을 때의 손목이랑 두께가 다를 거예요. 혹시 어디가 더 두꺼워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손등 또는 손바닥 쪽이 더 넓어 보이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뼈가 두 갈래라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살해부학 할 때 배웠지만 상박은 뼈가 하나고 하박은 뼈가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뼈가 두 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기 콘센트 이렇게 생긴 전기 콘센트 220V짜리 전기 콘센트인데, 얘는 이제 꽂는 데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길쭉한 마치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손목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목은 둥근 형태가 아니고 약간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운 곡선형이다. 이런 느낌. 왜냐면 뼈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날에서 볼 때는 손목이 얇아 보이고, 손바닥에서 볼 때는 손목이 이렇게 길어 보인다. 두꺼워 보인다. 얇아 보이고 두꺼워 보인다. 그리고 우리 손등 쪽에서 손등으로 오는 라인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손바닥을요, 땅에다가 딱 대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손목이 이렇게 뜹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손등 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약간 미끄럼틀 형태를 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날을 이제 빳빳하게 세우면은 손바닥이랑 요 손목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끄럼틀 형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손목에서 손바닥까지는 한층 정도 더 내려간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등 같은 거 그리실 때 이제 요렇게 약간 라인을 살릴 때 이런 식으로 손등에서 요런 라인을 잘 살려주시면 이제 훨씬 더 그 설득력 있는 손의 형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손등에 마치 이 정도까지 어떤 하나의 층을 나누는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접히는 거, 요거랑 같은 거예요. 손가락이 접히는 마디는 손등 쪽이고, 손바닥 쪽이 접히면은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손바닥 쪽이 접히면은 요 뒤쪽이 이제 벌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손 너클 부분이 손등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손 안쪽이 이제 길이가 짧아지면서 요 보라색 부분, 물갈퀴 부분이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제 접히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손이 여기에서 접힐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손바닥에서 볼 때 이제 이 부분이 마치 손가락이 이어진 부분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힐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너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아니고, 접히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이제 접을 때 아치형의 영향을 받는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등이 아치형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아치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가락이 접힌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접히는 게 아니고 아치형이라서 이렇게 접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먹을 쥘 때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와서 접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접히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먹을 쥐고 본인 주먹을 딱 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들이 이제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너클 부분에서는 물갈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주먹을 쥐면은 손가락이 다 붙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주먹을 쥘 때는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손등도 더 많이 아치형이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도 다 안쪽으로 보이는 각도가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이제 더 좋겠죠. 그리고 주먹을 쥘 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엄지손가락에 이제 지방 패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방 패드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이 약간 밖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얘네 셋은 요 길이감에 있는데 두 번째 손가락만 그거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은 주먹 쥔 모양 혹은 뭐 물건 같은 거 쥐는 모양 그릴 때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앞쪽으로 빼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손에는 이제 힘줄이 있습니다. 힘줄은 제가 근육 기초 할 때 설명했던 건데 건과 근이 있다고 했어요. 건과 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은 우리가 실제로 이완과 수축을 하는 이제 부분이고 건은 그냥 힘줄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팔 근육 그릴 때 그렸던 요 신근 쪽에 있는 이제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근육인데 이 친구가 손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손가락에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손을 펼 때 이제 펼 때 수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신전 그러니까 펼 때 이제 요 힘줄이 손목 쪽으로 쫙 모이면서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본인 손등을 보면은 보일 거예요. 손을 쫙 펼 때 이제 요 힘줄이 겉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손바닥 쪽에는 이제 주먹을 쥐는 손가락을 모으는 펴는 근육이 있으면 모으는 근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접는 근육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근육은 대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육 기초할 때 손가락을 펴는 근육이 있으면 반대쪽에 당연히 손가락을 접는 근육도 있겠죠. 근데 이 접는 근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손등처럼 이렇게 손가락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손바닥에는 조금 두꺼운 이 지방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힘줄들이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는 손목까지 와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등 쪽에서는요 이렇게 손등 쪽에 바로 그 힘줄을 그려주는 거에 반해서 손바닥 쪽에서는 이제 손목 쪽에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 그리고 뭐 엄지손가락 쪽 이런 부분에 이제 힘줄들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등에서는 손등에 바로 힘줄이 보이는데 손바닥에서는 안 보이고 손목까지 내려와야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힘줄이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손이 가지고 있는 입체를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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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형. 그리고 손목은 반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얇지는 않은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손이 쭉 펴져 있으니까 힘줄은 겉으로 잘 드러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약간 항상 기준은 좀 가운데 손가락 정도가 이제 좀 기준이고 너클 부분의 거리감도 잘 보시면서 얘가 지금 반측면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감은 좀 있지만 여기랑 여기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거리감 같은 거 보면서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의 너클 부분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온다 했어요. 스케치 단계에서는 이제 좀 도형화된 느낌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정리 단계에서 좀 그 형태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시면 이제 조금 처음에는 좀 더 편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좀 애초부터 입체로 잡고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길이감과 엄지손가락의 길이감이 이제 거의 일치한다는 거. 항상 그림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길이가 있는 이건 딱 몇 센치야 뭐 이런 절대적인 어떤 길이가 있는 게 아니고 뭐랑 뭐는 거의 비슷하다 혹은 뭐보다 뭐는 어느 정도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라는 거. 그리고 수정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길이감 같은 거는 언제든지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케치가 나왔으면은
형태를 잡아 나가면 되겠죠. 약간 원본 그림이랑 똑같이 그리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구성 요소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셔도. 구성 요소만 똑바로 갖추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재해석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고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주먹을 쥐고 있는 거니까 둥근 모양에서 좀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둥근 모양 안에서 도라에몽 손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 안에서 이제 요 아치형들 때문에 생기는 그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가락을 마디마디로 보면은 오히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를 3등분하고 하나의 덩어리를 4등분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요 도형화된 상태는 가능하면 한두 번 정도 더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은 해부학적으로 처음부터 보진 않고 이렇게 도형화된 상태로 본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조금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이제 뭐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뼈 구조나 아니면은 근육 구조나 이런 거 볼 수 있을 텐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해서 손은 안 그리죠. 우리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도형화된 형태만 익히시면은 거의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 dolcino d'amor.